안녕하십니까. son국권의 혼술. 오늘 아주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소중한 분이시죠. 네. 자, 얼굴 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국민 앵커 출신. 아유. 박상규 앵커. 지금 KTV 정책인 이슈 앵커로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예. 제가 KTV의 정책인 이슈에 매주 수요일 날 게스트로 출연을 하는데 그때 앵커신데 오늘은 제가 앵커고 게스트로 특별히 모셨습니다. 좀 듣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상당히 반가운 얼굴이고 지금 간략하게 제가 소개를 드리면은 원래 연합통신 기자로 이제 시작을 하셨죠. 예, 처음에는 그랬죠. 예, 기자로 지금 하시다가 이제 연합뉴스로 이름이 그렇죠. 바뀐. 연합뉴스로 바뀐. 그리고 SBS가 그 SBS로 옮겨서 SBS 기자를 하시고 기억나실 겁니다. SBS 8시 메인 뉴스 평일 앵커를 하셨고 그다음에 종편이 생기면서 채널 A로 스카우트 돼서 가서 그것도 채널 A 메인 뉴스 A 앵커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KTV 정책 방송이죠. 거기 국민 방송인데 거기 앵커를 하고 계십니다. 이 정도 소개가 맞습니까? 아유, 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son국권 선배는 저한테 이제 언론계로는 4년 선배가 예. 되시고 또 제가 평소에도 존경하는 그런 또 언론계 선배십니다. 저는 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연합뉴스는 원래 이제 프린트 매체이긴 한데 그렇죠. 통신사죠. 통신사. 뉴스의 도매상에서 예. 제가 뉴스를 시작했고 예. SBS 개국과 함께 가서 예. 세 보니까 한 22년 있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뭐 기자 데스크 거쳐서 앵커를 아침 뭐 메인 앵커 예. 하다가 예. 이제 또 채널 A가 개국할 때 이제 그렇죠. 제가 옮겼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셨지만 예. 그리고 이제 자회사 대표 조금 하다가 그렇습니다. 또 예. 이제 전 개국 때만 다녔어요. 그렇네요. 채널 A 예. 또 개국 때도 합류를 해가지고 예. 한 10여 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는 프리랜서가 돼가지고 네. KTV에 네. 이제 제가 이제 무슨 직원은 아니고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앵커인데 그렇죠. 예. KTV 정책인 이슈는 뭐 간략히 소개를 올리자면 한번 소개를 좀 주시죠.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 기관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TV라는 말이 붙어 있으니까 예. 이게 무슨 민간 TV 아닌가? 예. 민간 TV가 아니라 정책 기관이죠. 예, 정책 근데 이제 기관이죠. 한국정책방송원. 원 방송 이게 원으로 돼 있죠. 정식 명칭이고 예. 윤석열 정부의 각종 부처, 네. 뭐 여러 부처 또는 청, 뭐 모든 정부 당국의 각종 정책이나 시책을 국민들에게 좀 자세히 핵심적인 정책을 많이 알려드리고 네. 또 이제 이슈라는 말이 상징하듯이 각종 또 이슈들 그렇죠. 그날 그날 이게 벌어지는 매일 방송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다만 정치 이슈는 저희가 안 다룹니다. 정치 이슈는 저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논쟁이 있어야 되고. 네, 또 이제 야당이 싫어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물론 정부 홍보를 하다 보니까 예, 그렇지만 예. 무엇이든 우리가 얘기하면 예. 좀 색안경을 쓰고 보더라고요. 그렇죠. 국감에서 또 불러다가 왜 또 뭐 그런 정부 내용을- 여당을 하고 우리를 예. 비판하느냐. 그래서 예. 저희는 정책만. 정치 이슈는 지양을 하고 예. 이제 정책적인 예. 내용을 방송하는데 저희 송국권 선배께서는 이제 또 워낙 또 여러 주제 달인이시지만 정책적인 면에서도 예. 해박하셔서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예. 많이 모시고 싶은데 뭐 시간이 안 되신다 그래서 모셔서 듣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앞으로 뭐 송 선배가 불러다 써보니까 쓸만하다. 그러면 저 간혹 좀 나와서 그럼요. 제가 또 네. 하고 싶은 말씀. 저는 원래 이제 말씀드린 대로 기자를 한 33, 그렇죠. 4년 정치부 했기 기자도 때문에 하셨잖아요.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송 선배만큼은 몰라도 또 제 나름의 네. 주견적인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얘기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진솔하게 네. 말씀도 드리고 네. 피드백도 받고 앞으로 좀 많이 우리 혼술 당연히 네. 사랑해 주시고 저희 정책인 이슈도 좀 사랑해 네. 주시길 인사가 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말씀해 주셨어요. 네. 정책인 이슈가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시에 하죠. 오후 1시부터 한 오후 1시부터 45분. 45분 네. 하는데 재방송은 또 5시 반. 재방송이 또 있습니다. 그 KTV가 채널이 몇 분이죠?
보통은 이제 지역에 지역에 다른데 따라 다르죠. 65번으로도 예, 하고 뭐 국회 방송하고 붙어 있어요. 예, 그렇죠. 되게 이제 맞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옆에 채널. 국회 방송은 아시다시피 국회의 방송이라서 예. 아무래도 이제 야당적인 요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야당이 다수당이니까. 민주당이 뭐 절대 다수당이니까 예. 저희는 윤석열 그런 정부의 입장을 예. 이제 홍보하는 또 정책을 알리는 예. 정보를 저희가 많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유튜브로도 조금 다 보실 수가 있죠. 이제 유튜브는 우리 송 선배한테 좀 배워서 아직 뭐 새내기니까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뭐 이제 예. 좀 더 이제 혼술에 좀 자주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지도를 받은 뒤에 이만하면 뭐 지도를 받을 게 뭐 있습니까? 당신이 좀 할만하겠다 혼자 그때 아니, 한번 해볼까. 예. 예. 일단은 이제 정책인데 정치가 잘 돼야지 좋은 정책이 나오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박창규 앵커께서는 정통 시사 채널, SBS 메인 뉴스도 하셨고 또 그때 뉴스 A도 주로 이제 시사 방송 많이 하잖아요. 이게 종합 뉴스인 거죠. 뉴스죠. 종합 뉴스. 종합 뉴스 때 주로 이제 정치나 시사 이야기도 많이 하셨고 거기서 또 그 명앵커로 이름을 날렸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모신 이유가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지금. 정책을 만들 수 없을 정도로 정치가 혼란스러워요. 정치가 잘 돼야지 정책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국정 동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게 동력이라는 게 국정을 끌어가는 힘, 엔진인데 이게 지금 자꾸 사그러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률도 KTV의 시청률도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가 처음에는 상당히 6, 7개월 전만 생각해도 괜찮았어요. 근데 이 자꾸 떨어지는 게 시나브로 이 이유가 지금 우리 송 선배 말씀하셨듯이 아무래도 지금 정치의 혼란, 정치에 대한 불신이 막 생기고 또 이제 여권의 어떤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또 야당의 뭐 공세 이런 속에서 뭐 국정 지지율이 지금 상당히 그렇죠. 안 좋잖아요. 그렇죠. 많이 떨어지죠. 그 원인이 있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네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 정책 방송은 앵커를 하시지만은 그 전에 시사 프로를 많이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보는 시각이 현 상황에 대해서 보시는 시각이 좀 아주 정통하고 깊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찬이시고요. 일단 지금 상황을 좀 진단을 해봐야 되는데 진단을 잘 해야지 처방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진단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가장 먼저 짚어볼 것이 이게 우리 또 정책 방송이고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11월 달 되면 반환점 돌아요. 11월 10일이죠. 그렇죠. 반환점을 도는데 지금 여전히 지지율이 최근 들어서 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취임 후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국정운영 평가를 어떻게 지금 하세요? 아무래도 아쉬운 점이 좀 있나요? 조심스럽지만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저는 기자니까 송 선배도 기자였고 그래서 숫자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100점 만점에 몇 점 그러면? 지금 제가 주관적 평가를 내리기 앞서서 한 4, 5% 아닙니까? 지지율이. 지지율이 그렇다면 그렇고,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합격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죠. 이런 상황이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 이제 네 곳의 재보선 결과는 2대2로 뭐 균형을 맞춘다고 맞췄고 특히 부산 금정구청장을 그거 지켜냈죠. 상당히 그래도 잘 지켜냈어요. 잘 지켰죠. 그 정도면 상당히 힘을 받을 정도의 그러니까 원래 거기가 63% 지방선거 때 지지받았는데 이번에 거의 근접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투표율이 또 그렇게 낮지 않았습니다. 뭐 한 7, 8% 가까이. 이 정도면 평소에 재보선으로는 그 정도는 됩니다. 뭐 평균작은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은 괜찮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까 정책방송 시청률도 많이 좀 떨어진다는 이유가 이제 국민들이 뭔가 이 기대감이 자꾸 좀 줄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변함없는 정책의 어떤 그 추진, 개혁의 추진 이걸 대통령께서 좀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걸 받아들이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 이렇게 국정 동력이 약화가 자꾸 되면은 이게 과연 그 제대로 추진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데 대한 의구심이 지금 커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이제 아직
뭐 반환점이 아직 안 됐거든요. 그렇죠. 아직은 안 됐죠. 11월 11일이니 예, 예. 10일이니까 예. 축구로 치면 전반 종료 직전이에요. 예, 예, 예. 근데 후반에 뭔가 이제 반전이든 뭐 이런 걸 이루려면 전반전 잘 마무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마무리를 잘해야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더 이상 아무래도 실점하면 안 되고. 실점 절대 안 예. 되고요. 또 지금 당내 갈등 이런 것들이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정책 방송이 중요한 거는 좀 정치가 잘 돼야 국민들이 이제 정부의 기대도 갖고 그렇죠. 또 후반기에 대한 기대가 있고 예, 예. 또 이제 여권으로 보면 수건이라고 할 수 있는 정권 재창출에 대한 기대도 좀 할 수 그럼요. 있는데 예, 예. 제가 그게 여기서 크죠.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35대 55 비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35대 55. 예, 이게 뭐냐면 예. 선거 직전 1년 전에 예. 여당이 예. 55를 넘겨야 정권 재창출이 된다. 그리고 35 이하로 떨어지면 이게 힘들다. 예, 예, 예. 그래 이제 이걸 힘들다. 사실 정치학자들이 예. 여론조사에서 나온 55대 35의 비율이에요. 예, 예, 예. 자, 여러분 들으시면 알겠지만 이게 지금 상당히 벗어나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55는 커녕 지금 뭐 부정적 여론은 예. 60에서 70까지 65, 가요. 70까지 예. 가고 있고 35의 지지율을 구경한 지가 언제입니까? 예, 예.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다행히 아직 큰 선거는 좀 앞두고 있잖아요. 많이 시간이 그럼요, 남아 있으니까 그럼요. 예, 예. 재보선이 아니라 이제 지방선거가 예. 좀 내후년이고 예, 예. 진짜 메인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대선은 그 뒤지만 자 이거 계속 놔두면 놔두면 그대로 갑니다. 예, 55대 35는 예. 커녕 2대 7, 예. 25대 75 예, 이렇게 예. 가서는 예. 절대 안 되거든요. 예, 그럼요. 이래서 뭔가 이 획기적인 지금 변환의 그 모색을 좀 하고 지금 해야 딱 된다. 그 시점이죠. 네. 이제 전반전이 이제 끝나가는 시점이니까 후반에서 완전히 역전을 해서 상황을 바로 잡으려면은 지금 뭔가 이제 태세 전환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조금 전에 얼핏 말씀하셨지만 이게 정권 재창출이 안 되면은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지점이 이거예요. 뭐냐면은 조기 대선 안 치러지고 2027년 3월에 대선이 치러져서 5월에 이 새 정부가 들어선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네. 이 상황이면은 정권 재창출 어렵거든요. 그러면 좌파 정권이 들어서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지금 다수당의 행포를 부리는 이 22대 국회 임기가 그때부터 1년이 더 남아요. 그렇네요. 1년이 더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1년 사이에 이게 거부권을 행사를 안 해요.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이게 소위 이제 가림막, 방어막이 없어지는 거죠. 완전히 없어지는 네.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회주의 성향의 법안들도 막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거부권 행사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때 되면은 좌파 대통령이 들어서면 거부권 행사 안 하면은 1년 동안은 완전히 좌파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뭐 1년이 아니라 몇 달 안에도 몇 달은 다 처리해버리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예. 수 있죠. 그래서 정권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일단 진단을 해야 돼요. 네. 제가 두 가지를 하나 진단해 볼게요. 외부 요인하고 내부 요인이 있는데 일단 내부 요인부터 해보죠. 네. 내부 요인 아무리 뭐라고 해도 저는 김건희 리서커가 가장 큰 부담이라고 보는데 지금 뭐 탄핵을 불소수의결로 쓰기 위해서 김건희 리서커를 들모이고 있는데 또 명태균이라는 사람까지 나타나서 참 큰일이죠. 예, 이거 큰일인데 어떤 해결 방법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건희 리서커를 일단 해소를 하는 것. 지금은요. 네. 뭐 이 언론도 우리 송 선배도 이제 각종 프로그램, 네. 정치 시사 프로그램 나가셔서 말씀하지만 이 아젠다가 지금 다 실종됐어요. 그렇죠. 명태균이라는 블랙홀. 검은 그 구멍이 다 빨아들이고 예, 있어.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다른 뉴스는 우리나라에 없는가. 네. 근데 딱히 지금 또 해법이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이게 이제 더 난감한 겁니다. 그래서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뭐 사진을 2,000장 넘게 갖고 있다. 2,000장이 얼마나 되는 숫자인지 짐작도 안 가요. 우리 보지는 네. 못했어요. 네, 그다음에 메시지는 그럼 네.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제 문제는요. 이 사람이 공개하는 게 그냥 뉴스가 되는 거야. 이게 언론이 경쟁적으로 네. 명태균 말에 대해서 검증을 안 하고 경쟁적으로 그대로 막 실어줘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네. 받아쓰기 하고 있습니다. 받았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쇼핑이란 말 하잖아요. 뭐 예. 지역구 쇼핑이다 뭐 예, 이런. 예. 지금 명태균이 언론 쇼핑을 하고 있어. 정말. 좀 이게 좀 창피합니다. 왜냐하면 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언론들이 막 줄을 서가지고 명태균 씨 보고 시간 좀 내주세요. 뭐 저희가 지면을 많이 드릴게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걸 보면 명태균의 주장만 있지 입증이 없어요. 없죠. 네. 그래서 지금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오빠. 네, 오빠. 그 오빠 논란. 오빠는 명태균은 어느 방송에 가서는 그 오빠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고 다른 방송에 가서는 친오빠라고 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당이 프레임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 오빠가 윤 대통령이면 그러니까. 뭐 이런데 이제 제가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바보고. 그러니까. 그 민주당 논평이에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한 말입니다. 네. 그다음에 만약에 그 오빠가 친오빠면 농단이다. 국정농단이다. 그렇게. 자, 이 농단이란 말이 무서운 말이거든요. 그때 국정농단에서 탄핵 국면으로 몰고 갔잖아요. 국정농단 다음이 바로 탄핵이거든요. 예, 박근혜 대통령 때 봤지 않습니까? 그거를 틀을 지금 딱 그렇게 짰어요. 그러면 자, 그럼 이 명태균이가 말하는 게 다 사실이 아닌데 이렇게 언론이 받아쓰기식으로 자꾸 내고 있고 예. 또 뭐가 나올지 전전긍긍하고 있잖아요. 2,000개 있다고 하죠. 2,000개.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내일은 뭐가 나오지? 뭐 혹시 뭐 또 더 나올 게 뭐가 없지?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도 대응이 지금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카드를 뭘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지. 상대방이. 그러니까 뭐 만남의 횟수부터 저는 문제가 있다고 예, 봅니다. 예. 처음에 일면식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다가 두 번 만났다고 했는데 그렇게 했죠. 이제 명태균이 비웃잖아요. 네. 내가 뭐 한번 까봐드려? 네. 그러면서 또 다른 여권 인사들이 줄줄이 나와요. 그렇죠. 오세훈 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네. 뭐 이준석 의원 그 말 잘하던 이준석도 사람이 지금 좀 뭔가 캥기는지 자꾸 숨어요. 숨습니다. 저는 뭐 국정감사에나 충실하겠습니다. 네. 아니 뭐 언제 국정감사 충실 안 했나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말을 못할 정도로 피하겠다는 이야기죠. 잡혔어요. 뭔가 잡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문제를 일단 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한동훈보다 먼저 이야기했거든요. 저는 쟤는 먼저 그 종편에서 한동훈보다 먼저 이야기한 게 뭐냐면은 차라리 공개 활동 전면 중단 선언하라. 왜 그러냐면은 그 전에 대선 때 이게 그 경력 부풀리기가 나왔을 때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대통령이 부근이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되더라도 내조만 하겠다. 그러니까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그거예요. 그걸 지금부터 지키는 방법이라도 좀 써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기자들에게 한동훈 대표가 재보선 전까지만 해도 그냥 이게 이제 밖에 나와서 이렇게 몇 명하고 대화하는 방식으로 그 얘기를 던졌는데 그렇죠. 지금 송 선배 말씀하신 대로 최고위원회의 공식석상에서 이 얘기를 했거든요. 했습니다. 새로 이게 했습니다. 굉장히 큰 겁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라인을 좀 정리해달라. 이 라인이 한남동 라인 뭐 이 라인이 사실 안 좋은 말이에요. 이게 라인이 도박에 나오잖아요. 라인계. 이게 그러니까 한남동 라인이라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뭐 도곡동 라인. 이거 라인 다툼하고 있습니다. 그 같이 자해하는 거예요. 네, 라인 정리해달라. 그다음에 말씀하신 활동 자제, 전면 자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말 전면 자제가 있어야지만 되는 국면이다. 국민들이 어느 정도 그래야지 좀 뭐가 풀려요. 그러니까 과거에 두 달 전에 모 신문사 저하고 친한 논설위원 사과로 가라. 친합니까? 아니 그분 제가 후배지만 아주 근데 굉장히 셌어요. 그렇습니다. 사과로 가라. 그러니까 사과로 가라는 게 옛날 조선왕조 때 뭐 내보내는 거잖아요. 내보내는 거죠. 출궁. 궁 밖으로 내보내는 거죠. 출궁. 궁 안에서 뭐 암투를 벌이고 하니까 궁 밖으로 내보내라. 뭐 그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의혹 해소에 협조해라. 자, 이것도 무서운 말 아닙니까? 그러면 협조하면 이제 수사를 받아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특검까지 안 가게 그 이전 단계. 그러니까 오늘 공교롭게 검찰이 또 불기소 처분을 자, 이거 불기소 처분. 송 선배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거 좀 기술적으로 그렇게 안 할 수 없었나 하는 아쉬움이 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거 검찰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동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검찰이 그런 불기소하면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 국민들이 납득하실지 지켜보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켜보자. 그 부분 일단 지켜보죠. 검찰이 결정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이거는 한동훈 대표가 60% 정도의 그 득표율로 금정을 지켜낸 뒤에 이제 곧 독대할 거 아닙니까? 이제 독대 곧 하죠. 독대에서 이거 하겠다고 얘기를 다 해버렸어요. 이 세 가지를. 이 세 가지를 나는 분명히 대통령한테 얘기한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이 좀 불쾌한 거예요. 아니 이런 거는 조용히 좀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야지. 의제를 지금 다 언론에 그것도 최고회의 공개 석상에서 얘기를 함으로써 의제가 다 선점돼 버린 입장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거 받을 수도 없고
또 거절하면 거절한 대로 불통 이미지가 더 씌워질 것이고 이게 참 난감한 그런데 형국입니다.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거칠게 이런 걸 하잖아요. 그 전에 그 의대 정원 문제도 2026학년도부터 유예를 하자. 네. 이것도 이야기를 할 때 언론에 먼저 이야기가 났어요. 그게 좀 별로 안 좋은 방법이에요. 안 좋은 방법이죠. 근데 안 좋은 방법인데 이것도 지금 세 가지 제안한 게 안 좋은 방법인데 저는 지금 안 좋은 방법이라고 또 다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네. 안 좋은 방법이라도. 그래서 저는 가장 그 국민이 좀 납득을 할 수도 있고 보수파도 그나마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이 뭐 라인 이런 거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그리고 또 라인을 정리해주면 네.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거 라인 그런 거는 예. 이제 그 가장 상징적인 건 김건희 여사 활동을 중단시키는 거예요. 그게 1번이죠. 예, 그거 하면 다른 거는 뭐 라인 이렇게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정리되고. 라인은 그 인사를 적절한 때 아니, 어떤 그럼요. 시기에 맞춰서 일부 조정하면서 네. 일부 수용하고 또 일부는 또 그럼요. 안 하고 뭐 이렇게 활동을 해서 중단을 하면은 라인이 있는 라인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손오공으로 말하면 예. 그 이거 머리카락들이 다 사라지는 거하고 사라지죠. 예, 그러니까 메인이 없어지면 예, 예. 나머지 분신들은 그럼요. 예. 그런데 그러면 그 대신 저는 한동훈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봐요. 네네. 총구로 바로 완전히 밖으로 돌려야 돼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용산을 향하면 안 되죠. 아, 그럼요. 김건희 리스크를 해소를 해주면은 한동훈은 그때부터는 모든 총구를 지금 그 이재명 조국 쪽에 돌려야 돼요. 본인이 그 뭐 2조 심판론 가지고 선거 치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그 저는 성수만 말씀을 들으면서 이준석이 그러다 망했거든요. 계속. 총구를 어떨 때는 네. 좀 안에서 싸울 수 내전이라는 거. 그러니까 남북 전쟁이 내전 아닙니까? 그렇죠. 네.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전쟁 다 아시겠지만 이게 남북 전쟁이에요. 세계 네, 2차 네. 대전이 아니라고. 맞습니다. 예. 남북 전쟁이 내전인데 이거 이제 미국에서는 시빌워 내전이라고 네. 우리만 남북 전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북 전쟁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가 났지 않습니까? 네, 예. 지금 우리가 그런 형국이에요. 그럼요. 예. 그러면 안 되고 지금 제가 보기에 말씀하신 대로 네. 대통령이 독대에서 네. 최소한 여사 활동 자제를 어떤 형식으로든지 좀 수용하면 네. 나머지는 양해하면서 그럼요. 자 이제는 내부 정리를 예. 끝내고 봉합을 하고 외부로 해야죠. 외부로. 자 이제 모든 거는 총구는 예. 대야로 예. 야당을 향해야 된다. 그럼요. 이렇게 극적으로 좀 합의를 해야 그것만이 지금 저는 살 길이라고 봅니다. 저도 뭐 전적으로 동감을 또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이재명이 본인이 11월 달에 두 개의 1심 선고가 나오고 11월 25일, 15일, 15일, 25일 예. 두 개 이제 그 처음에 선거법 나오고 그다음에 이중교사 나오죠. 이중교사. 구형이 2년, 3년 구형이 됐던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수원에서 하는 대북 송금 사건이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북한 조선노동당에 뇌물 준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이죠. 네, 이것도 지금 굉장히 빨리 해요. 김성태 씨가 이제 지금 예, 좀 증언을 증언을 지금 예, 예. 앞두고 있잖아요. 예, 예.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증언이죠. 굉장히 중요한 이제 증언이 나올 거고 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제 위기에 빠지니까는 이걸 헤쳐나가기 위해서 탄핵 정국을 막 조성을 하거든요. 그렇죠. 탄핵 정국을 조성을 하는데 이게 여기에 이제 그 정치권 차원에서 맞대응해야 될 사람이 한동훈인 거예요. 그렇죠. 예, 2조 심판론 본인이 막 이야기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맞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은 자기 수사하고 재판을 계속 이제 정치 보복이라고 하고 모든 7개 사건의 11개 혐의 4건의 재판을 받는데 그러니까요. 이걸 전부 다 사건 조작이라고 하고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데 말이 안 되죠. 오랫동안 이 시사하기를 이렇게 봐온 입장에서 이거는 뭐 정치 보복 그 요소가 좀 있기는 있는 겁니까? 정치 보복으로 볼 수 있다고 야당은 주장을 하는데 네. 물론 선거의 징계 죄지 이런 말을 본인도 했어요. 예, 예.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럼요. 예. 이것은 엄청난 국기문란의 범죄예요. 네. 자, 위증교사를 간단히 보는 분들도 있고, 또, 뭐, 선거법은 과거에 자기가 그 후보될 때 빠져나온 거, 권순일 때문에, 예. 그것도, 소극적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거짓말이면 만들어낸 거짓말인 거지. 거죠. 그러니까 어거지 논리를 만들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예. 보기에는 선거법 위반부터가, 유창훈 판사가 예. 그 이재명 대표가 눈물 흘리면서 예. 읍소하니까, 예. 그래, 뭐, 당신 그 풀어주는데, 예. 단서를 하나 달았잖아요. 네. 그 유명한 말. 이 혐의는 위증교사. 위증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 소명된다. 자, 네.
그건 죄가 된다는 얘기를 아니, 했어요. 그럼요. 이재명 대표를 풀어준, 이재명을 놓아준 사람 입에서 나온 얘기 아닙니까? 그 그러니까 이거는 위정교사 이 판결이 11월 달에 나오는 거예요. 11월 이제 25일이죠. 예, 25일이죠. 그러니까 15일 저는 사실 선거법부터가 예. 벌금 100만 원이 아니라 검찰이 3년 구형했는데 그렇죠. 제가 법조계 잘 아는 또 정혁진 변호사 아, 좀 예. 후배인데 또 다른 분들하고도 얘기를 해봤어요. 야 솔직히 한번 얘기해봐라. 3년 구형을 맞췄던 친구거든요. 근데 이거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벌금 액수를 자꾸 얘기하고 네. 뭐 무죄 가능성을 얘기하는데 선거에서의 그 거짓말은 민주주의의 그렇죠. 가장 뿌리를 부정한 거예요. 그럼요. 네. 이거를 간단히 보고 한다. 그런데 그게 정치 보복이다? 아니 그러면 거짓말하고 남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행위가 정치인이고 네. 유력 대선 주자라고 해서 용서가 되면 네. 그러면 나머지 우리나라의 위증 교사와 소위 그 선거법을 위반하는 거짓말 같은 거는 그냥 다 넘어가야 됩니까? 그렇죠. 이거는 네. 법 앞에 평등이라는 원리에도 맞지 않고 정치 보복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가당착이다. 정치보복은 이제 과거에 저 많이 봐왔던 그런 형태인데. 그럼요. 없는 죄를 만들어서 지금 갖다 멕시코나 남미 그것도 죄송합니다만 옛날에 놓는 거죠. 아, 그럼요. 예. 뭐 얼마 전에 그 후지모리 페루 대통령 아, 예. 그 죽었던데 예, 예. 그 사람이 하던 거예요. 그런 게 맞아요. 정치 보복은 이런 게 아닙니다. 정치 보복은.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3년 구형을 받은 위정교사 이것은 금고형 이상만 받으면은 어쨌든 끝이죠. 예, 끝이고 그리고 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이 끝인데 더 받으면은 이재명이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지만은 어쨌든 100만 원 이상 금고형 이상만 돼도 1심만 나와도 민주당은 지금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예. 뭐 그래도 뭐 일극 체제는 예. 끄떡 없다. 그런데 뭐 얼핏 새어 나와요. 전현희가 플랜 B 이야기했다가 지금 개딸들한테 공적 이호가 돼 있거든요. 감히 어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주당 측 인사들하고 제가 얘기를 해보면 대법원 판결이 대선 전에 나올 것 같으냐 이제 이걸 얘기를 해요 현실적으로. 예. 그러니까 세 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예. 저희 주니어 기자 시절 때부터. 자 경찰은 죄송합니다 때려서 조지고 패스 조지고 패서 조지고 검사는 불러서 조지고 계속 소환해서 소환. 판사 미라 조지. 미뤄서 조집니다. 그러니까 미루는 거에는 지금 기대를 엄청 걸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거 재판 지연된 정의는 이제 정의가 아니라 여러분도 뭐 너무 잘 아시는 이 말을 실천해야 되고요. 네. 트럼프 믿고 자꾸 뭐 대선 전 유력 주자는 재판 피해간다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아, 그런. 이거는 신속 재판해야 돼요. 지금 선거법 이후로 넘어간 사람들이 한 20여 명 되지 않습니까? 한 20명 이번 예. 총선으로. 예. 633에 끝내야 돼요. 1년 안에 딱 끝내야 됩니다. 1심 6개월, 2심 3개월. 예, 633 법칙이에요.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도대체 몇 년을 끄는 겁니까, 이게? 그렇게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선거법이 2년을 끌었거든요. 네. 1심을. 6개월 만에 해야 되는 거. 2년을 끌었는데 그러면 거기서 100만 이상 딱 나오고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 상황에서 네. 그러면은 2심, 3심은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속 신속 재판을 이야기를 하고 그 법원 행정처도 지침까지 줬어요. 그럼 2심, 3심을 규정대로 1심은 그렇게 했더라도 3개월 하면은 내년 봄이면은 이재명은 그냥 날아가는. 아무리 늦어도 내년 내년 덥기 전에는 아, 예, 그럼요. 예, 내년에도 더울 거거든요. 저희들 다시 반팔 입기 전에. 예, 반팔 입기 전에. 내년에 또 혹독한 더위 오기 전에 가타부타 결론을 내줘야 됩니다. 그럼요. 예. 뭐 우리가 이제 이게 무슨 유죄를 내려라 얘기하는 게 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과 양심에 따라서. 법과 예. 양심에 따라서 제대로 판결하면 그럼요. 혐의 자체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합하면은 그 징역 한 30년도 넣을 수 있는 거라고. 본인이 유창훈이 앞에 얘기했잖아요. 아, 그렇죠. 평생을 예. 감옥에서 썩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예. 눈물 콧물 다 흘렸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재판 본인 변호사잖아요. 변호사 출신이고 변호사잖아요. 하니까 너무나 잘 아니까 그렇게 읍소했던 겁니다. 제가 봐도 예를 들어서 대북선거는 특가법상 뇌물죄이기 때문에 유기징역이면 10년 이상 그리고 무기징역이거든요. 거기다가 대장동도 특가법 뇌물죄예요. 그러면 그것도 10년 이상 무기징역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이제 빠져나오려고 하는 상황이고 그것을
제대로 방어를 하려면은 정치권에서 이렇게 그 여권에서 내분이 일어나면 안 되고 지금부터는 그렇죠. 예, 그다음에는 사법부가 올바르게 이제 판단만 하면은 이 상황은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대표도 이제 자기가 만약에 어제요 금정에서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한동훈 또 퇴진론 나와서 또 난리 났을 거예요. 오늘부터 아마 예, 이제 예. 새 대표 물색하고 예. 뭐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물론 그 승리는 우리가 같이 기뻐하고 예, 축하해야 될 일이에요. 하지만 내전의 골몰에서 이긴 예가 없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예, 지금 뭐 병사 수도 우리가 국회에서 맨날 밀리잖아요. 이 여권이. 그러니까 더 이상은 이제 내전을 확전으로 가면 안 된다. 저는 분명한 그런 그 인식을 공유해야지. 아니, 저 대통령 독대 앞두고 너무 지금 저는 언론에다 대고 할 얘기 다 하고 있어, 지금. 이건 좀 아니다. 그러니까 아니죠. 이건 네. 아닌데 어쨌든 이제 그거 가지고 또 싸우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네, 또 싸우면 맞습니다. 안 되고 좀, 이제 예.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 김건희 여사 이 활동 전면 중단하고 그 대신 한동훈은 윤석열 윤석열 정부를 지키는데 모든 걸 다 쏟아야 돼요. 왜냐하면 네. 일심동체라고까지는 못해도 한 몸이잖아요. 한 몸이죠. 여권이잖아요. 예. 여권.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하면 도대체가 한동훈 대표가 미래 무슨 없어요. 의미가 있습니까? 한동훈 미래 없어요. 예. 예? 또 특히 2년 6개월이나 남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같이 간다. 같이 그럼요. 가야 되는 이 같은 배를 탔다. 네. 이 인식을 해야지만이 되는 거지. 공격해서 얻어낼 수 있는 점수는 다 땄어요, 이제. 예. 네. 예. 그래서 아마 이제 본인도 그걸 알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상황의 심각성을 좀 많이 알 거고, 하니까 저는 독대를 하면은 결론은 온다고 보는데, 요즘 마지막으로 이 주제를 한번 살펴보죠. 요즘 좀 또 국민들을 부활을 나게 우라통을 터뜨리게. 벌써 이제 말씀이 안 나올 정도로 화가 나요. 저도 이 주제에는. 자, 전직 대통령 문재인 이 딸 음주 사고 침묵 그리고 본인에 대한 뇌물 사고도 그 뇌물 수사도 지금 침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선택적 분노, 선택적 침묵 이거 문재인 그 재임 때부터 그래왔거든요. 네. 이게 전직 대통령 문재인의 태도를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것은 이게 말이 안 되죠. 네. 첫째는 본인이 그 사과를 하지 않는다고 자꾸 이게 다 별도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경제적 공동체처럼 얽혀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일단은요. 이렇게 들어가지 않으려고. 일단은 딸이 저지른 그 저런 말도 안 되는 그 택시기사 증언 나왔잖아요. 예. 합의는 한 모양이에요. 액수는 안 밝히는데. 액수 안 밝히고 합의를 했죠. 뭐 더 이상은 이제 문제 안 삼는다. 자, 그 형사적인 거는 좀 완화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문을 열었더니 술 냄새가 코를 나고, 찌르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몇 분간 말을 못하고 눈이 반쯤 감기고 차라리 나를 받은 게 나았을 정도다. 만약에 나를 안 받고 그 이야기 했어요. 예. 가다가 택시기사가. 다른 사람하고 사고 났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때 택시하고 추돌을 하기 전에도 몇 사람이 이렇게 칠 뻔했습니다. 영상 보면은. 그러면 그 잘하는 SNS를 통해서 사과해야죠. 예. 온 마이크 뭐 방송용으로는 안 마이크 앞에서 직접 하기가 좀 창피하면 그러면은, 그렇죠. SNS에 잘 하는 새벽에 길게 글 올려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문 전 대통령이 말을 안 한 줄 알았더니 말을 했더라고요. 저기 어디다? 그 유료 사이트 평산 그 책방 평산 책방 돈 내고 회원들 가입하는 사이트에는 싹 들어가서 한강 그 했어요. 노벨 문학상 한강에 뭐 네, 축하. 한강 작가 저도 뭐 네. 축하합니다만 축하죠. 그럼요. 그거 당연한데. 거기다가는 할 말을 다 했더라고요. 예. 자, 그러면 유료 사이트니까 우리 편만 딱 와서 그겁니다. 볼 테니 예. 내가 여기서 무슨 얘기 좀 한들 예. 누가 알겠는가? 예. 너무 우습게 보는 거예요, 국민들을. 그게 11일 날 올렸는데 그 유료 사이트에 자기들만 보는 유료 사이트에 11일 날 올렸는데 보도가 14일 됐어요. 그러니까 3일 뒤에. 3일 뒤에. 3일 동안은 진짜 몰랐던 거예요. 거기 설정한 거.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게 그 유료 사이트에는요, 취재하려고 하는 기자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수법이 아니라 예, 취재 기법이에요. 왜냐하면 돈 내고 가입해서 맞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도 취재망을 깔아야 돼요. 깔아야죠. 예. 기자가 저는 그걸 봤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럴 수 있네. 그러니까 내부자가 뭐 고발하고요. 예. 누구 배신자, 누구 그런 얘기 뭐 그 사이트에서들 하던데 아니에요. 저는 제가 취재 데스크 할 때도 잠복 취재. 그러니까 우리
송 선배도 그러셨겠지만, 야, 돈 내고 직접 가봐. 회사에서 취재비로 그거 줍니다. 유료 사이트 가입하라고 술값도 그럼요. 주잖아요. 술값도 잠입 주죠. 취재하라고. 용업소 잠입 취재할 때 그 술값 줘요. 영수증 다 끊어서 네. 돈 치러 줍니다. 그게 가서 술 마시라 그러겠어요? 예. 뭐라고 얘기가 오가는지를 취재하라는 거거든요. 네, 네. 저는 그런 식으로 노출이 됐다고.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 요거는 유료방이니까 내 편. 그거 우리들만 자체로. 와서 볼 네. 거라는 문바들만 와서 볼 네. 거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 얄팍합니다. 네. 습자지처럼. 예. 언제나 지금 전직 대통령 문화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유. 전직 대통령 문화를 이야기하는데 전직 대통령의 추한 모습 중에서도 아주 그 최고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전 미국 얘기해서 안 됐지만 네. 카터 대통령이 얼마 전에 네. 100살이 됐어요. 맞습니다. 이분은 르라이트. 살아 계실 때 네. 재직 때는 참 욕 많이 먹었잖아요. 그럼요. 예. 뭐 약하다 뭐. 근데 이분은 퇴임 주한미군 뒤에 철수해서 우리한테도 막 욕먹었어요. 뭐 와가지고 박정희 대통령하고 막 싸우고 네. 난리 났었던. 네. 그런데 이분은 은퇴 뒤에 네. 더 훌륭하게 되고 집 지어주는 그 헤비타트. 헤비타트 운동하고 헤비타트. 또 북한에도 2번이나 그럼요. 가서 뭐 전직 대통령 자격으로 그렇죠. 평화의 그런 네. 역할도 하고 그래서 존경을 어마어마하게 받아요. 여야를 떠나서. 네. 우리는 왜 이런 전직 대통령 하나쯤 못 가질까? 예. 뭐 이게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들은 문재인 보유국이라고 하는데 아이고. 문재인 보유국이라는 거 뭐 음. 창피 안 하세요? 문재인 보유국이 되기 싫습니다. 보유국은 원하지도 않고. 예. 그래서 이제 전직 대통령 문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가 초반에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전반전 끝나갑니다. 거의 다 됐어요. 예, 그럼 이제 이거 잘해서 태세 전환을 해서 지금 전반전 때 뭘 잘못했는지 이거 다 정리를 하고 이제 후반전을 하면은 2년 반 동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고 그렇게 좋은 성과를 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서 그럼요. 전직 대통령 문화를 보여주는 멋진 모습도 저희들은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당면한 네. 좀 산적한 난제부터 네. 해결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 그럼요. 자, 오늘 어떠셨습니까? 국민 앵커, 전설의 앵커, 이거- 박상규 앵커가 돌아왔다. 아주 박찬. 유쾌한 이 해설, 평론을 들어봤습니다. 또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 박상규 앵커 모시고 이 현안에 대해서 심도 깊은 토론 나눠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